여러분,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뭘까요? 아마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. 누구와 함께 하느냐, 즉, 올바른 공동 창업자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. 이건 그냥 동업자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. 회사의 운명을 함께 할 파트너를 찾는 거니까요. 그래서 오늘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 컴비네이터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. 먼저 왜 굳이 공동 창업자가 필요한지, 왜 혼자 하면 안 되는지, 그리고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하는지, 또 그런 사람은 대체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.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해야 헤어지지 않고 성공까지 함께 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걸 다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왜 공동 창업자가 꼭 필요할까요? 사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혼자서 막 세상을 바꾸는 고독한 천재 같은 이미지에 익숙하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그게 정말 성공한 스타트업의 현실일까요?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죠. 차세대 혁신을 이끌 그런 멋진 제품을 정말 나 혼자서 다 만들 수 있을까?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? 성공 확률이 정말 낮은,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길이라고 봐야 합니다. 공동 창업자가 그냥 일순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. 물론 일이 줄어드는 것도 엄청 크죠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. 내가 놓치는 부분을 딱 짚어주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죠. 그리고 있잖아요. 스타트업이라는 게 진짜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거든요.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소리 질러줄 유일한 사람. 바로 그게 공동 창업자예요. 왜냐하면 나만큼 이 일에 모든 걸 건 사람이니까요.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.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전설적인 창업가들 뒤에는요, 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애플의 스티브 잡스, 그 옆엔 누가 있었죠? 천재 엔지니어 스티브 워지니악이 있었죠. 잡스의 비전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잖아요.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요, 초기 성장을 책임진 더스틴 모스코위치가 있었고요. 보세요,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. 성공적인 팀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 거의 성공 공식 그 자체라고 봐야 해요. 좋습니다. 이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. 그럼 진짜 어려운 질문이 남았죠. 대체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? 그냥 이력서 보고 와, 기술 좋네 하면 끝일까요? Y씨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. Y 컴비네이터의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. 스타트업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? 제품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바로 창업팀의 불화 때문이라는 거예요. 와, 이 결정 하나가 회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Y씨는 무슨 기술을 가졌냐 보다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자질을 보라고 정말 강조해요. 첫 번째,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,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어떤 기술보다도요. 두 번째, 둘이서 꿈꾸는 회사의 모습이 같은가? 그리고 마지막,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사람인가?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. 자, 같은 목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그림이죠. 한 명은 막 로켓 타고 우주로 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, 다른 한 명은 그냥 안정적인 수익 내면서 워라밸 챙기고 싶어 한다면, 처음엔 뭐 그럴 수 있지 싶다가도 이 목적지의 차이가 결국엔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제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. 알겠어요. 어떤 사람 찾아야 하는지 알겠는데, 그래서 대체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나냐고요. 그쵸? 의외로 답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. 바로 여러분이 이미 아는 사람들이요. 우리가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, 저 사람은 바쁘니까 관심 없겠지? 하고 그냥 넘겨짚는 거예요. 절대 그러지 마세요. 무조건 물어봐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. 만약 창업하신다면 누구랑 하시겠어요? 라고요. 그럼 진짜 좋은 사람을 추천받을 확률이 높아요. 물론 해커톤이나 미덥 같은 데 직접 나가보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. 특히 요즘 많이 쓰는 매칭 플랫폼 있잖아요? 거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. 그냥 나는 개발 못하니까 개발자 찾아야지?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관심사,
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? 아, 이 사람은 다른 데서라도 결국 만났댔다 싶은 사람을 찾을 때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간대요. 자,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다고 칩시다. 그럼 어떡하죠? 바로 도장 찍고 회자 처리해야 할까요? Y씨는 아니요, 잠시만요 라고 합니다. 일단 연애부터 해보라는 거죠. 결혼 전에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요. 모든 걸 걸기 전에 같이 한번 일을 해보는 거예요. 뭐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작은 프로젝트라도 같이 해보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의 진짜 일하는 스타일,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,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건 같이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거든요. 이게 제일 확실한 테스트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다. 확신이 들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죠. 바로 지분.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. Y씨의 조언은 아주 그냥 단호합니다. 무조건 50대 50. 왜 그럴까요? 생각해보세요. 스타트업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10년짜리 마라톤이거든요. 이 긴 여정에서 초반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네? 누가 코드를 더 짰네? 이런 거 나중 가면 정말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. 근데 만약 지분이 51대 49다? 딱 1% 차이잖아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앙금이 되고 서운함이 되고 결국 독이 되는 거예요. 50대 50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우린 동등하다는 선언이고 둘 다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약속인 셈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사실 제일 어렵지만 꼭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죠.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? 보통 이런 이유들로 팀이 깨진다고 해요. 서로 존중 안 하고 막 선을 넘을 때, 둘 다 자기가 CEO라고 싸울 때, 그리고 이게 제일 치명적인데 일에 대한 헌신과 기대치가 서로 다를 때, 이런 금이 가기 시작하면 사실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1000번의 칼질로 죽는다는 이 비유가 진짜 딱 맞아요. 창업자 관계라는 게 막 한 번 크게 싸워서 와장창 깨지는 게 아니에요. 작은 서운함, 말할까 말까 하다가 넘어간 대화들,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. 다행히도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물론 실천이 어렵죠. 첫째, 불편한 대화 피하지 마세요. 뭔가 쎄하다 싶으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. 둘째, 아예 공식적인 시간을 만드세요.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먹으면서 우리 요즘 어때?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시간만 가져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대요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.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공동 창업자는 우리 회사의 1호 직원이 아닙니다. 회사의 운명을 같이 짊어지고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인생의 파트너입니다. 과연 나는 이 엄청난 결정을 그 무게에 맞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나? 하고 말이죠.